네,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파이썬으로 콘수머랑 프로듀스 앱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걸 실행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프로듀서인데 이제 먼저 커넥션을 생성을 해야 되고, 얘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커넥션을 통해서 채널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큐를 사실 선언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콘수머 앱을 먼저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 앱을 먼저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듀서를 먼저 실행했을 때 내가 이 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메시지 브로커는 그 메시지를 그냥 아무데도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듀스 앱에서도 그냥 바로 큐를 선언해서 만약에 없으면 생성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코드를 짜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메시지를 퍼블리싱하는 부분은 이 페이지 퍼블리시인데, 여기서는 어떤 익스체인지에다가 어떤 라우팅 키로 메시지를 보낼지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러스터 테스터라는 익스체인지를 생성을 할 거고, 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 익스체인지에는 그 라우팅 키, 클러스터 테스트를 통해서 클러스터 테스트라는 라우팅 키를 가지는 큐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5673으로 보낼게요. 네, 일단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러면 이 보낸 메시지는 클러스터 테스트 큐에서 지금 현재 하나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콘수머가 저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674로 받으면, 네, 받았죠? 그럼 이제 얘가 나중에 0으로 지금 바뀔 거예요. 네, 0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케이스 1번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넥션을 끊어놓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냈고요. 이제 하나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73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노드 73 한번 죽여볼게요. 노드 73을 죽이더라도 실제 이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아야겠죠. 제가 여기서 노드 73, 1, 2, 3. 노드 73은 5673 포트는 레빗2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빗2랑 연결되어 있어서 레빗2를 정지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5673이 지금 커넥션이 그 노드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노드 그 레빗 1과 레빗 3이 살아있기 때문에 컨슈머는 다시 메시지를 받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노드가 선언되어 있는, 큐가 선언되어 있는 노드를 죽였을 때는 이 컨슈머가 지금처럼 메시지를 받아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시 띄우고요. 그러면 그리고 네, 아직 지금 이 큐는 레빗 1에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로듀서가 5개, 네, 5번째 메시지까지 보냈고, 그럼 클러스터 테스터에는 5개의 메시지가 쌓일 거고요. 네, 5개가 쌓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노드 1에 큐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레빗 1을 죽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네,
메시지를 받아올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는 받아왔었는데 지금은 받아오지 못했어요. 이 상황 이해되세요?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네. 네네, 중단하셔도 돼요. 네. 아, 큐가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네, 맞아요. 다시요. 안 들려서. 네. 장표에서? 네. 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지금 다시 처음에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래빗 1 노드에 제가 Q1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래빗 2와 3에는 선언한 Q가 없죠. 그런데 이 세 개의 노드를 클러스터링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노드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Q는 지금 래빗 1에다가 선언을 해놨지만 래빗 2나 3에 이 프로듀서나 컨슈머가 커넥션을 맺어서 이 Q1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케이스 1에서 테스트를 했던 거는 5673이라는 그 래빗 서버를 하나 죽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있는 거. 근데 얘를 죽이더라도 이 콘슈머 같은 경우에는 래빗 3이나 래빗 1에 접속을 하면은 커넥션을 맺으면 이 Q에 대한 내용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케이스 두 번째에서는 Q를 실제로 선언해 놓은 이 래빗 1을 죽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얘가 여기로 커넥션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이 Q의 내용을 받아오지 못한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왜 Q를 선언한 노드를 중단했을 때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마치 이제 클러스터링 했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 그 Q가 복제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 매니지먼트 툴에서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 물리적인 Q는 특정 노드에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프로듀서에 의해서 그 쌓였던 Q의 메시지는 실제로 저 선언한 노드가 죽어버리면은 그 메시지를 그냥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말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는 메시지 손실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작업을 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 Q를 선언할 때 미러드 Q로 선언을 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래빗 1에다가 Q1을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선언을 할 때 HA 그 정책 자체를 미러링 할 수 있도록 미러드 Q로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제 HA 모드를 all로 선언을 해놓으면요. 이 선언을 했을 때 이 Q1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슬레이브 형태의 미러들이 다른 노드에도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Q1에 들어온 어떤 메시지가 이 노드 2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3에서도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는 이걸 마스터 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미러들은 슬레이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내에 어떤 지금 보면 마스터 노드가 중단이 되더라도 어떤 장애 때문에 중단이 되더라도 다른 큐들에 의해서 다른 그 미러들이 지금 실제 그 메시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케이스 테스트했을 때에는 컨슈머가 메시지를 그때는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툴에서 실제 그 HA all이라는 폴리시를 적용을 했을 때 보면 여기 폴리시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2라고 붙어 있는데 이 지금 래빗 1이라는 노드에 실제로 이제 HAQ라는 걸 선언을 해놨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미러가 지금 현재 2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Q에 대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폴리시 디피니션에 HA 모드 all이라는 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실제 그 Q에 대한 위치는 래빗 1이야. 근데 그 미러들은 지금 래빗 2에도 있고 3에도 있어 라고 이제 설정이 그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러드 큐를 이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스터 큐가 있는 노드를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얘는 죽었으니까 가장 오래된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들어온 큐 메시지가 다른 미러들로 계속 이제 복사된다고, 미러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데이터 상태를, 메시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새로운 노드가 클러스터에 추가가 됐을 때에는 그 추가된 시점부터 들어온 메시지를 미러링 하기 때문에 그 새로 추가된 노드에는 그 이전 메시지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문서에 보면은 그 과거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복제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어서 성능 저하로 우려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도 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HA 싱크 모드를 설정하면 실제 추가되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클러스터링 한 상태에서 그 Q1을 미러드 큐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케이스 1에서는 이제 아까 했던 케이스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큐를 선언한 노드를 죽였을 때였어요. 근데 받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미러드 큐를 선언을 했을 때는 그 마스터를 죽였을 때 메시지를 받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73으로 퍼블리시를 5개를 하고 마스터 그 큐가 있는 노드를 중단을 시켰을 때 실제 이 콘슈머가 메시지 5개를 그대로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띄워놓을게요. 다 띄워놓고 이번에는 사실 여기에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콘슈머와 프로듀서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게 없고 아까 미러드 큐로 선언한 것만 변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로스트에 5, 6, 7, 3으로 붙어서 5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Q를 지금 보면 HAQ를 지금 선언해 놨고 지금 HAQ에 5개가 쌓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HA 콘슈머에서는 프로듀서에서는 변경된 부분은 이 그냥 Q 네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스체인지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라우팅 키에 대한 정보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AQ에 지금 메시지가 쌓이게끔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마스터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레빗 3이 마스터 Q인 거예요. 레빗 3에 있는 지금 보면 얘가. 그럼 제가 레빗 3을 한번 죽여볼게요. 지금 레빗 3이 15674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접속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죽은 게 맞고 그러면 제가 5, 6, 7, 2로 붙어볼까요? 2로 붙었을 때 5개를 받으면 얘 아니지.
퍼스트에 5, 6, 7, 1호. 네, 그럼 5개가 받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랑 미러드 큐를 선언하면은 실제 그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났더라도 실제 그 이전에 그 QSI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띄워놓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레빗에서 HA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네. 지금 여기 만약에 제가 다시 여기 가서 콘수머가 지금 5672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5672를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그 레빗 1이에요. 레빗 1을 죽여보면 당연히 얘는 노드는 죽었으니까 계속 커넥션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계속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가 어디론가 붙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시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프록시 서버를 설치를 해서 걔가 지금 현재 떠 있는 노드들 중에 어떤 이용 가능한 커넥션을 그 노드와 커넥션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거기서는 제가 HA 프록시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와 콘스머는 5670이라는 포트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HA 프록시가 알아서 그 노드의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포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HA 프록시에 대한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냥 보면은 일단 뭐 L4와 같은 하드웨어 로드 밸런스를 대체하기 위한 오픈소스 웨어이고 리버스 프록시 기반의 동작을 하고 고가용성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 애초부터. 그 다음에 엔진X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서버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노드로 뭐 트래픽을 넘겨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좀 편리했던 거는 이게 스테이츠라는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얘는 이제 H 프록시와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붙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몇 개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HA 프록시를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뭐 내용보다는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그 리슨하고 있는 포트나 IP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밸런싱 방식을 정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서버로 이 프록시 서버 연결된 서버의 정보를 이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레빗 1과 레빗 2, 3에 대한 정보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인터 라이즈 4 이런 거는 이게 헬스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5,000 밀리세컨즈 5,000 밀리세컨즈 단위로 그 시간마다 2번 핑을 때렸을 때 만약에 성공이라고 돌아오면 얘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거고 3번 했는데 3번 다 실패하면 얘는 죽었다고 판단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8100에 스테이츠라는 URI로 접속을 하면은 실제 이 각각 3개의 서버에 붙어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붙어보면 8100 스테이츠에 보면은 지금 레빗 1과 레빗 2, 3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세션즈의 커라는 이 컬럼을 보면 이게 바로 그 각 서버에 붙어있는 클라이언트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A 프록시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 HA 프록시 컨피그 파일만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컨슈머가 붙어있는 5674를 제가 노드를 죽였을 때 계속 얘가 커넥션 페일 났던 것들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커넥션 얘가 연결하고 있는 그 노드가 죽었을 때 그냥 알아서 이제 HA 프록시가 커넥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컨슈머는 아까랑 다른 거는 5670으로 이제 이제 붙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 설정해서 567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일단 지금 3개의 노드가 지금 다 붙어있는 상태고 노드 1을 죽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놓을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 하는 화면인 거고요. 지금 보면 레빗 1, 2, 3 어디에도 지금 아무도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5670으로 붙었을 때 지금 여기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은 레빗 2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레빗 2를 죽였을 때 커넥션을 정말 그 ready for testing이라는 그 이 콘솔을 찍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동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레빗 2를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커넥션 실패 한 번 나고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 다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빗 3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레빗엠큐에서 HA 환경을 구성하는 설정들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레빗엠큐와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할 때 스프링 클라우드 그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연동을 해서 써야 되냐라고 할 때는 이제 관련 프로젝트는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랑 그 메시지 브로커와 그 어댑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인더 레빗이라는 디펜던시를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 두 번째 미션으로 받은 거는 메시지 큐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도 슬루스가 동작하도록 하는 건데 이 슬루스는 어떤 요청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게 이제 거기서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링과 레빗 바인더 레빗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뭐냐라고 하면 메시지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 브로커와 커넥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기반으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트림과 이 바인더 레빗을 사용한 샘플을 찾아봤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 그냥 간단하게 오더 서비스와 프로덕트 서비스, 쉔먼트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얘가 오더 이제 주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시하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퍼블리시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오더 내용을 보고서 프로덕트 서비스는 그 제품의 이름을 가지고 제품의 가격을 찾아서 페이먼트로 전달해 줄 거고 쉔먼트는 내가 배로 받을지 뭐 비행기로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페이먼트로 가져갈 거예요. 보낼 거예요. 그러면 페이먼트는 그 프로덕트의 가격과 쉔먼트의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지불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와 쉔먼트 서비스는 오더 서비스로부터 메시지를 구독하는 역할도 하지만 페이먼트로 메시지를 생성해서 보내는 퍼블리시하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 다음 페이먼트는 그냥 구독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닌데. 네. 그래서 4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더 서비스에서 보면 일단 디펜던시로 보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과 스트림 바인더 레빗만 이제 같이 사용을 디펜던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이제 얘는 아까 메시지를 발행하는 역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 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넘겨야 되나? 미러링 해놨는데 풀렸나? 그럼? 아니요. 저거. 인텔리제이. 미러링 해야 되죠? 미러링 했는데 풀렸나? 잠깐만요. 네. 디스플레이. 아, 풀렸다. 됐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제 오더 서비스는 메시지를 퍼블리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여기서 쓰는 용어로는 아웃풋 채널을 열어서 메시지를 그 채널을 통해서 보내야 돼요. 메시지 브로커. 우린 레빗을 쓸 거니까 레빗에게. 그러면 이제 이 오더 서비스를 처음 실행할 때 커넥션을 지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커넥션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채널을 생성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enable binding인 거예요. enable binding이라는 의미는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채널을 바인딩 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인딩하는 그 채널의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웃풋만 하는 거, 인풋만 하는 거, 아웃풋 인풋의 역할을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스는 아웃풋 채널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요. 채널의 이름 같은 것들. 근데 그냥 이제 기본으로 썼고 실제 소스를 가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아웃풋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여기서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서 채널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오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아웃풋 채널과 바인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바운드 채널 어댑터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내가 지정한 그 아웃풋 채널로 일정한 그 시간마다 간격마다 계속 그냥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호출을 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인 거고 여기서는 지금 오더에 대한 정보를 하나 만들어서 퍼블리시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한 어노테이션은 enable binding과 inbound 채널 어댑터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설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에 대한 설정인 거고 여기서 바인딩즈라는 의미는 그 스트림에서 사용할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웃풋 채널과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내가 이름을 뭐 아웃풋 2 이렇게 줬다면 그런 채널에 대한 설정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는 아웃풋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과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웃풋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채널을 통해서 오더 서비스가 메시지를 보내는 데스티네이션은 어디가 될까요? 아까 메시지 브로커의 익스체인지와 큐 중에서 익스체인지가 되겠죠. 아웃풋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쵸? 맨 처음에 익스체인지가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데스티네이션의 의미는 실제로는 익스체인지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 바인더 속성은 내가 메시지 브로커를 어떤 걸 쓸지에 대한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 이 바인더는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레빗엠키도 쓸 수도 있고 뭐 카프카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식별자를 통해서 그 설정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 레빗 1이라는 그 식별자로 선언한 메시지 브로커 설정을 따를 거야 라고 이제 레빗 1로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실제 그 메시지 브로커에 대한 설정은 스트림의 바인더스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 아까 내가 바인더에 준 식별자 이름에 그 타입은 레빗이라는 타입인 거고 거기에 실제 레빗의 어떤 환경 설정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를 보면 얘는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퍼블리시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enable binding은 프로세서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지금 보면 소스랑 싱크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아까 소스는 아웃풋이라는 채널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할 거고 싱크는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디폴트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받기 위해서는 인풋 채널을 계속 리스닝하고 있어야 되니까 스트림 리스너를 통해서 채널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걸 어떤 처리를 해서 다시 페이먼트 서비스로 보내야 되니까 send to annotation을 이용을 해서 보내겠다 아웃풋 채널로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리턴해서 실제 보내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뭐 바인더에 대한 설정은 똑같고 여기서는 인풋과 아웃풋 채널을 둘 다 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은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받을 익스체인지에 대한 네임인 거고 인풋에서는 내가 어디서 받을지에 대한 그 데스티네이션은 Q겠죠. 그래서 Q 네임을 여기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오더 서비스가 xstream.out이라는 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한 Q 네임을 쓰게 되면은 이제 EQ로 들어오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소스를 이제 까보면은 만약에 이제 아웃풋하는 측면에서 프로듀스 입장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데스티네이션이 아까 익스체인지 네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익스체인지 네임을 가지고서 라우팅 키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오더 서비스에서 아까 xstream.out이라고 익스체인지를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x.stream.out이라는 익스체인지를 생성을 할 거고 라우팅 키를 이걸로 또 재활용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낸 메시지는 x.stream.out이라는 라우팅 키로 브로커에 전달이 될 거고 브로커는 이 메시지를 x.stream.out이라는 라우팅 키를 가지는 큐에 전달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프로덕트에 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익스체인지 네임으로 라우팅 키를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도로 그 라우팅 키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라우팅 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먼트는 프로덕트 레벨이랑 같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페이먼트에서는 이제 얘는 이제 인풋 채널 통해서 받기만 하니까 싱크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네블 바인딩.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리스닝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스트림 리스너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인풋 채널에 대한 설정만 해주시면 되고 x.stream.out2라는 큐에서 메시지를 계속 구독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오더서 제이슨 저 하나만 도와주세요. 이거 JR이 어디서 볼까요? 실행할 때 쓰는 JK. 인텔리제이. 근데 어플리케이션마다 여기서 실행하게? 거기서 JR이 선택한대. 오케이. 디폴트로. 실행을 하면 제 보내는 부분에 샌딩 오더라는 로그를 남기도록 찍어놨고 네, 그럼 이제 얘는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큐에서 보면 지금 이게 기본 동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스머가 실행이 될 때 큐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프로듀서를 생성하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은 그 큐에 생성이 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프로덕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큐에 네, 지금 생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x.stream.out이라는 큐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리스닝하고 있다가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프로덕트 서비스에 보면은 얘는 지금 받아서 실제 메시지, 오더 메시지를 프로세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를 띄워볼게요. 페이먼트는 x.stream.out2라는 큐를 생성을 할 거고 그 큐에서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프로덕트랑 페이먼트라는 내용은 큐 네임으로 안 줬잖아요. 근데 이게 생성되는 규칙은 뭐냐면 어디 이제 그룹이라는 이제 이 프로퍼티를 지정을 해주면 내가 받을 큐에다가 뒤에다가 이 그룹 네임을 붙여줘요. 근데 이제 이 그룹은 이제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페이먼트란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묶어두면 한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큐를 볼 수 있게끔 콘슈머 집단,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룹을 안 주면은 내가 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계속 실행한 만큼 다른 별도의 각각의 그 큐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그 여러 개 인스턴스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먼트 서비스도 아까 프로덕트가 퍼블리시한 오더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몇 가지 그 두 개의 디펜던시와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버전에 대한 문제가들이 있었는데 RabbitMQ에서 사실 장점을 내세우는 것들이 익스체인지 타입인데 1.2가 아닌 1.1 밑에 버전을 쓰면 스트림 버전을 쓰면은 익스체인지 타입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네가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게 토픽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트림 1.2 이상 그 다음에 붙는 1.5.6이었는지 3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이상으로 버전을 사용하셔야만 그 제대로 된 RabbitMQ의 그 특징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프로듀서와 그 콘슈머 입장에서 데스티네이션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프로듀서 입장에서 익스체인지 네임을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 데스티네이션에 지정한 이름이 익스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 라우팅 키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지정하지 않으면 이 익스체인지 네임 자체를 라우팅 키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스턴스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하나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미션 중에서 그럼 이렇게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실제로 이 첫 번째 발생한 요청에서부터 실제 리스폰스를 주기까지의 거치는 서비스들 그리고 호출하는 메서드 등등을 하나의 연관 아이디로 추적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슬루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실제 리퀘스트가 처음 이제 받은 서비스에서 트레이스 아이디가 X라고 하나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뭐 메서드를 실행하거나 스레드를 새로 생성할 때 스팬 아이디를 하나 또 생성을 해서 이 트레이스 아이디라는 그 트레이스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트레이스 아이디는 X고 스팬 아이디는 A예요. 여기서는. 자, 그럼 이 서비스 1에서 서비스 2를 호출했을 때는 트레이스 아이디는 똑같아야 될 거고 지금 서비스 호출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팬 아이디가 B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스팬 아이디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리퀘스트 흐름을 다 추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 트위터에서 만든 집킨 오픈소스를 같이 연동해서 쓰면 그래프처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아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찍히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만약 프로덕트부터 봤으면 지금 042769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스팬 아이디는 579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데, 이게 트레이스 아이디라면 아까 페이먼트에 갔을 때도 이 04276이라는 거에 스팬 아이디는 달라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트레이스 아이디는 동일하고, 얘가 지금 처리하는 그 로직에 대한 어떤 스팬 아이디는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디펜던시로 스타터 슬래시만 추가해 주시면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든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하는데 넥샵 디바이스에 먼저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트레이스 아이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을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에 내용은 비동기로 뭔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트레이스 정보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슬래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트레이스 정보를 임의적으로 꽂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호출을 할 때 이제 트레이서블 익스큐터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이 트레이싱의 정보를 그 다음 어떤 서비스나 혹은 뭐 메서드에게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해야 실제 트레이스 아이디가 새로 생성되지 않고 그 리퀘스트에서 발생되었던 첫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가지고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적용한 내용은 넥샵 컴플루언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레빗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구성들도 정리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